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데 또 200이 넘어서 한숨이 나오고 약통을 보면서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걱정이 되고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는 평생 관리하라고 하는데 정말 끝이 없는 터널 같다고, 당뇨약은 계속 늘어만 가고 몸은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오신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할머니는 당화혈색소가 14.6%까지 올라가서 가족들이 모두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단 4개월 만에 5.3%로 떨어뜨리면서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식단과 어떤 기름 한 스푼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운동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70%가 60대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약을 끊으면 안 된다. 혈당만 잘 조절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념하고 살아가시죠.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의학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 의학 저널들에서 당뇨 관해, 즉 당뇨 졸업에 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끊고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사실 많은 의사들도 아직 이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약물 치료에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당뇨 관해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당뇨를 완전히 치료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할머니는 작년 9월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4.6%, 공복혈당이 30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들도 이미 포기 상태였고 할머니 본인도 우울증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떨어진 겁니다. 정상인보다도 더 좋은 수치였어요. 약도 완전히 끊으셨고요. 그런데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4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특별한 운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비싼 건강식품을 드셨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것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첫째, 소금을 조금 줄이고, 둘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셋째, 단 음식을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어떤 기름 한 스푼이었습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과 잠자리 시간을 조금 규칙적으로 맞추신 것뿐이었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럼 도대체 그 비밀의 기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비밀의 기름 한 스푼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요? 그냥 평범한 들기름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기름이야말로 당뇨 관해의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들기름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채소와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기름과 만나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그냥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10% 정도만 흡수되는데 들기름 한 스푼과 함께 먹으면 80% 이상 흡수됩니다. 같은 채소를 먹어도 효과가 8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들기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가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들기름의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거든요.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에 비벼 먹을 때 사용하세요. 하루에 한 스푼, 그러니까 7ml에서 1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자, 이제 들기름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은 모두 김순자 할머니와 박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드셨던 메뉴들이에요. 첫 번째는 3가지 나물 한 접시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숙주나물을 각각 살짝 데쳐서 한 접시에 담으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 스푼을 골고루 뿌리고 간장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당을 확실히 잡아줄 거예요. 시금치의 엽산, 브로콜리의 크롬, 숙주의 식이섬유가 들기름과 만나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 콩샐러드 볼이에요. 병아리 콩이나 검은 콩을 미리 삶아 두시고 토마토, 오이, 양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섞으세요. 여기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이 메뉴의 비밀은 콩에 있어요. 콩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 귀리 잡곡밥에 들기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잡곡밥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로 데운 후에 들기름 반 스푼과 김가루를 뿌려서 비벼 드세요. 왜 냉장 보관한 밥을 사용할까요? 밥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이게 혈당 상승을 더욱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따뜻한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더 좋아요. 이 3가지 메뉴만 돌아가면서 드셔도 2주 안에 혈당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야 하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하신 운동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용 자전거 타기입니다.
요즘 집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자전거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루에 20분만 타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중요한 건 강도예요.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탈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스텝박스나 계단 오르기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으시면 그걸 이용하시고, 없으시면 작은 스텝박스를 하나 사시거나 두꺼운 책을 쌓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세요. 계단 오르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다리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에 10분간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슬로우 조깅입니다. 이건 정말 천천히 하는 조깅이에요. 걷기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집 안에서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합치면 총 40분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자전거 20분, 점심 후에 계단 오르기 10분, 저녁에 슬로우 조깅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장 건강과 혈당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게 당뇨 관해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바로 우리의 혈당을 좌우하는 숨은 조절자들입니다. 좋은 세균이 많으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고 나쁜 세균이 많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좋은 세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세균들도 사람처럼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다양한 좋은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30가지라고 하면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과, 당근, 시금치, 양파, 마늘 이렇게 5가지를 드시고 화요일에는 배, 브로콜리, 상추, 대파, 생강 이렇게 또 다른 5가지를 드시는 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35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채소라도 색깔이 다르면 다른 종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와 노란 파프리카는 서로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향신료도 포함시키세요. 계피, 생강,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모두 장내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매일 5가지씩 새로운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서 장 건강을 챙기셨죠. 그 결과 2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고 한 달 후에는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14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김순자 할머니와 박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따라하신 그대로의 방법이에요. 1주차는 적응 기간입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에 오트밀이나 귀리죽으로 시작하세요. 여기에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조금 넣으시고요. 점심에는 현미 잡곡밥에 나물 3가지, 그리고 들기름 1스푼을 꼭 넣으세요. 저녁에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시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운동은 하루에 25분 정도, 자전거 15분에 계단 오르기 1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 더 강화합니다.
들기름을 매일 빠뜨리지 말고 드시고 운동 시간을 40분으로 늘려보세요. 자전거 20분, 계단 오르기 10분, 슬로우 조깅 10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때부터는 호흡법과 스트레스 관리도 추가하세요. 하루에 10분씩만 복식 호흡을 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현재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해요. 혈당 체크도 필수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하루에 3번씩 혈당을 재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만약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포도당이나 사탕을 드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저혈당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압약이나 다른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평생 약으로만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관해, 즉 졸업이 가능한 병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저염, 저지방, 저당 식단과 채소의 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과 장 건강 관리에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박철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알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숙주나물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준비하시고 여기에 들기름 한 스푼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당뇨관의 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집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틀째부터는 들기름을 빼먹지 마시고 사흘째부터는 다양한 채소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2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당 수치의 변화는 물론이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